머릿속을 뒤흔드는 불쾌감, 또 지끈지끈한 머리 통증.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두통의 증상들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두통은 흔한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방치하는 분들 상당히 많죠. 하지만 가벼운 두통부터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강한 두통, 그리고 어떠한 질환이 원인이 된 위험한 두통까지. 이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서 치료를 적절하게 받아야지 이 두통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환, 두통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두통은 이마에서부터 관자놀이, 후두부, 뒷목 등을 포함하는 머리 부분에 생기는 통증을 말합니다. 두통의 증상 정도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두통의 원인은 3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잦은 두통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면 신경과 진료를 통해 두통의 종류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현대인의 활기찬 일상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두통.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두통학회에 따르면 인구의 90% 이상이 두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두통으로 병원을 찾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90%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할 정도로 이제 흔한 증상인 건데요. 대부분의 두통은 이제 여자 환자분들한테 많기도 한데 대표적인 1차성 두통인 편두통에서는 여성 환자가 2~3배 정도 더 많고요. 연령대도 50대, 40대, 30대의 순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 환자가 전체 편두통 환자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접종이 활성화되면서 접종 이후에 새로 두통이 발생하신 분이나 기존 두통이 악화되신 분들이 많이 진료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두통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의 한 번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두통 어떤 질환입니까? 두통은 머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통증과 불편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두개골 밖에 피부, 근육, 근막, 혈관, 그리고 두개골 안쪽의 조직과 혈관, 얼굴에서도 눈, 코, 귀, 부비동, 뇌를 싸고 있는 뇌막과 같은 조직이 압박을 받거나 변형이 올 때, 그리고 이러한 조직에 염증이 생길 때 발생합니다. 네, 사실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제가 듣기로는 3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것들이 좀 작용을 합니까?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근육 긴장, 경추 이상 등등의 요인들이 있고요. 뇌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나 화학 물질의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뇌종양,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 뇌염, 뇌망염과 같은 기질성 뇌질환이 일부 두통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게 되는 두통이 1차성 두통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두통인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두통은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구분합니다. 특정한 뇌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하고 이러한 원인 질환 없이 머리가 아픈 경우를 1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1차성 두통은 원발 두통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두통 환자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1차성 두통 안에도 두통 종류들이 세부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대표적인 세부 종류로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 두통, 후두신경통과 같은 두통들이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통증 중 하나가 두통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피로감, 불규칙한 수면 패턴, 수면 부족 등의 이유로 두통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은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현대인들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질병입니다. 두통에 관한 오해와 진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면 두통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두통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원인을 피하거나 없다면 두통 또한 사라질까요?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세모입니다. 스트레스가 대부분의 1차성 두통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면 1차성 두통은 완화가 될 수 있겠지만 기질성 뇌질환에 의한 2차성 두통은 원인 질환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가 없다고 해서 두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항목입니다. 약은 두통을 참기 어려울 때만 복용한다. 참을 때까지 참다가 나중에 참기 어려울 때 복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X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두통을 참다가 참지 못할 정도가 돼서야 뒤늦게 두통약을 복용하는데요. 편두통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점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통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초기에 약을 복용하여야지 치료 성공 확률이 높고요. 두통이 진행이 돼서 극심한 통증이 됐을 때 뒤늦게 복용을 하시면 치료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두통은 예방할 수 없는 병이다. 이거 진실이면 진짜 절망적인데 어떻습니까? X입니다. 두통은 이제 두통일기라고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작성을 해서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찾아내면 그 요인을 회피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 중에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 올바른 자세, 그리고 1번처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그리고 카페인 섭취 감량과 같은 생활 습관으로도 두통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편두통이나 군발두통과 같은 일부 두통 종류에서는 두통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예방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두통을 앓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돌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좀 팩트 체크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통 환자 사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잦아진 두통에 병원을 찾은 환자. 먼저 설문을 통해 자신의 두통 양상과 빈도 등 자세한 증상을 체크합니다. 뇌진탕으로 한 8일 입원을 했었거든요. 치료는 다 끝났는데 가끔씩 두통이 오는데 혈관 쪽에 찌릿찌릿하면서 전기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통증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두통약으로 해결을 했는데 한번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아보고 제대로 치료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자전거 사고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치료를 다 했어요. 뇌진탕 치료를 받아서. 근데 가끔씩 머리가 그 이후로? 네. 그 뇌진탕 있었던 거는 언제쯤입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 네. 1년 전 뇌진탕 치료 후 간헐적인 두통에 시달린 환자. 정확한 두통의 원인과 치료를 위해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양상의 통증과 불편감이 주요 증상입니다. 환자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머리가 터질 것 같다거나 욱신거림, 지끈거림, 띠를 두른 것 같은 압박감,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 전기가 오르듯이 찌릿거리는 불편감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꼭 머리 부분만 아니라 눈 주변이나 이마, 관자놀이 등에서도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감과 통증뿐만 아니라 속이 메스꺼운 구역감이 가장 흔한 동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구토나 시각 증상, 눈물, 콧물이 흐르는 것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도 흔하게 동반이 됩니다. 두통은 증상만으로 2차성 두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두통의 양상이 이전과 다르거나 40대 이후 갑자기 시작된 경우, 3일 이상 두통이 지속되거나 두통약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뇌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뇌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고 두통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차성 두통의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가 시행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뇌 컴퓨터 단층 촬영, 뇌 자기공명 영상 촬영과 같은 뇌 이미지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뇌 이미지를 통해서 뇌종양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 중에서 거미막하 출혈은 출혈량이 적은 경우에 뇌 이미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뇌척수액 검사를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미세한 양의 출혈이라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뇌척수액 검사는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염, 뇌막염과 같은 뇌 감염성 질환 진단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측두동맥염처럼 뇌혈관성 염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염증 정도를 반영하는 수치인 적혈구 침강 속도라는 수치를 체열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두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두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개인별 맞춤 치료가 필요한데요. 두통을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만성 두통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진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증상 초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성 두통의 치료는 크게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으로 나눕니다. 약물요법은 다시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로 구분이 되는데요. 급성기 치료는 지금 현재 있는 통증을 빨리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이고, 예방 치료는 두통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입니다.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 모두 경구용 약물을 기본으로 하되 증상의 정도와 양상에 따라서 주사형 진통소염제 주입이나 신경차단술과 같은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 두통이 누구나 겪는 신경성쯤으로 여겨져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통은 흔한 증상이고 그 자체가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두통을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위험한 기질성 뇌질환을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게 돼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한다던가 심각한 뇌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약물 오남용과 같은 잘못된 자가치료를 오래 하게 되면 원래의 두통보다 더 극심한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생기고, 두통 자체가 만성화되면 치료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두통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께 한마디 좀 당부의 말씀 남겨주시죠. 긴장이 심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발생하는 두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달에 4, 5회 정도 두통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경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 질환이나 뇌출혈, 뇌혈관 질환과 같은 기질성 뇌 질환에 의한 두통의 경우에는 초기에 뇌 CT, 뇌 MRI와 같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치료를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이나 자가 진단보다는 진료실을 오셔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두통은 하나의 질환이자 어떠한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좀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임진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은 이 두통과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가벼운 두통부터 참기 힘든 강한 두통, 그리고 질환이 원인이 되는 위험한 두통까지. 원인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두통의 증상과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이 두통의 고통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